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인도나 각 건물의 입구를 보면 출입구 높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경사로를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사내에서 장애인용 경사로를 놓고 불법이라면 철거하라는 행정기관과 행정편의주의는라는 업주와 장애인 단체가 맞서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에 있는 한 서점 주인 박주현 씨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 지난 1월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높은 턱 때문에 마음이 쓰이던 차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제작한 경사로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산시로부터 경사로가 불법이니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이마저도 힘들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불법인 줄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저는 철거하기보다는 허가를 받고 이걸 유지하는 쪽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장애인 단체는 폭 40cm 경사로는 인도폭의 8분의 1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물이 불법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접근권 관련돼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나와 있고, 허가 관련돼서는 더불어 권장해야 될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경산시는 경사로가 절차상 불법 적치물이고 민원이 발생해 분쟁의 소지가 있어 허가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식적으로 허가를 들어오면 이제 서로 간에 조율을 해가지고.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공중이용시설 10곳 중 8곳꼴로 2cm 이상의 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접근권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경사로를 둘러싼 논란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권위 진정과 행정소송, 법 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국방부가 성주군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성주군은 군사보호시설 지정에 앞서 정부의 성주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성주 골프장 일대에 철조망 설치를 끝내고 일대에 경계선을 설치해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군 측이 사드 배치 지역에 실시 설계를 시작하는 등 한미 군사당국이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산 문명고등학교가 내년 2월 말까지 역사 수업을 담당할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학교 홈페이지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냈습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 전까지는 현 교사가 검정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새로 뽑는 기간제 교사가 국정교과서로 수업할 방침입니다. 한편 학부모들은 지난주부터 경산 시내에서도 피켓 시위를 하는 등 연구학교 반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 시민 모임은 오늘 남부경찰서를 찾아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 숨진 아동이 지난해 4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들이 다른 의사의 말만 듣고 그냥 돌아가 결국 이 아동이 숨졌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이 현장 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하고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게 조사나 질문을 해야 한다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 연합과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대구교육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4년 총학생회장 등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해 징계를 받은 전 대구교대 총장에게 수업이 배정된 것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구교대 전 총장이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교수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오늘부터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전국 법원 최초로 시행함에 따라 인가 결정이 나는데 7개월이 걸리던 것이 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지법은 청년 개인회생 사건을 따로 관리하고 처리 기준을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대구지법에 들어온 학자금 대출 관련 개인회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18%가량 늘었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의 돈 500만 원을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고비로 15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2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면 건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범행에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2014년 3월 중고차를 사면서 모캐피탈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곧바로 중고차를 다른 사람에게 대포차로 판매한 혐의로 34살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도 2015년 말 모캐피탈 회사에서 대출받아 새 차를 산 뒤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40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시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를 대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하천과 공원, 주택가와 공단 이면 도로 등 청소 취약지를 일제 청소합니다. 시내에는 겨울철 쓰레기 방치가 우려되는 한적한 곳을 중심으로 대청소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야산과 들판, 하천 비원의 농약 빈병과 영농 폐 비닐을 집중 수거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